네, 안녕하세요. 우리 이제 2학년 기출풀이 2학기 중간고사 풀이 두 번째 시간이에요. 먼저 T082213 프린트에서 6번을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확률 문제인데 주사위, 자, 3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져서 각각 나온 눈의 수를 A, B, C라고 할 때 A-B 곱하기 B-C 곱하기 C-A는 0이 될 확률을 구하라 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자, 세 수의 곱이 0이 될 확률이라는 거예요. 세 개를 곱했을 때 0이 된다는 것은 A-B가 0이 되거나 또는 B-C가 0이 되거나 또는 C-A가 0이 되면 세 개를 곱해서 0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세 개 중에서 이게 또는이 들어갔기 때문에 모두 다 0이 돼도 되는 거고, 세 개 중에서 하나만 0이 돼도 되고, 세 개 중에서 두 개가 0이 돼도 되겠어요. 자, 그러면 얘가 지금 0이 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경우, 이러한 확률을 만났을 때, 이러한 경우의 수를 만났을 때에는 문제 자체에 적어도 라는 표현이 없지만 이럴 때는 여사건을 이용을 해서 문제를 접근해 주는 게 훨씬 경제적이고 시간도 적게 걸려서 풀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자, 세 개를 곱해서 0이 된다의 여사건은 뭐죠? 세 개를 곱해서 0이 아니다라는 거죠. 자, 세 수의 곱이 0이 아닐 거면 A와 B가 같지 않다. 그리고 B와 C도 같지 않다. 그리고 C와 A도 같지 않다. 얘도 0이 아니고 얘도 0이 아니고 세 수 중에 어느 하나도 0이 아니면 되는 거죠. 결국은 A, B, C가 모두 서로 다른 눈이 나올 확률을 구해가지고 그걸 빼주면 되겠어요. 그러면 자, 일단 여사건을 이용할 거기 때문에 이래서 빼는 거 잊어버리지 마시고 여기 열심히 계산해 놓고 여기만 뚝 써놓는 학생들 가끔 있습니다. 매우 아깝게도. 자, 1에서 빼주면 되겠는데 무엇을? 주사위를 3개를 던졌으니까 전체는 6의 세제곱 이렇게 되겠고, 그러면 자, A가 될 수 있는 경우는 1, 2, 3, 4, 5, 6 다 가능하고, 그랬을 때 B가 될 수 있는 거는 A가 된 것을 제외한 나머지 눈 중에서 모두 다 달라야 되니까, 그러면 얘는 몇 개? 5개가 될 수 있겠고, 그렇다면 C가 될 수 있는 것은 몇 개? 4가지. 자, 이렇게 해서 얘네를 접근해서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계산은 생략. 자, 다음은 이제 18번 문제를 봤더니 삼각형 DEF의 내심이 I이고 I를 지나는 점 GH, 자, 이 GH하고 EF가 서로 평행이라고 할 때 다음 중에서 옳은 것을 다 고르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내심을 공부할 때 여러분이 많이 봤던 그림이죠. I하고 D하고 연결되어져 있지 않은 채로 그림 굉장히 많이 봤어요. 어떤 내용이 많이 나왔냐면 얘가 지금 서로 평행하다라고 얘기를 했고 얘가 내심이라고 했으니까 내심의 정의를 얼른 떠올려서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이기 때문에 각을 여기서 이등분을 했고 평행하다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억각으로 각의 크기가 같아서 삼각형이 같은 방법으로 각의 이등분이고 얘가 억각이 되면서 삼각형 두 개가 이등변 삼각형이 되죠. GI와 GE의 길이가 같고 IH와 HF의 길이가 같은, 그래서 이 삼각형 DGH의 둘레를 물어보면 DE 플러스 DF와 같다라는 그림으로 하면서 굉장히 많이 나왔던 겁니다. 그러면 IFE와 IEF 각이 같다 그랬는데 봤더니 IFE와 IEF는 전혀 관계 없어요. 자, 그리고 IG, IH의 길이, 이 길이와 이 길이 그거하고도 역시 관계가 없습니다. 뭔가 또 다른 조건이 들어가 있다면 얘네들을 우리가 끌어낼 수도 있겠으나 여긴 지금 다른 조건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자, 삼각형 GEI 이등변 삼각형 빙고. 자, 이렇게 되겠고 ID, IE, IF 그랬어요. 자, 내심으로부터 꼭지점까지 가는 길이가 같다가 아니라 내심은 각을 이등분했더니 변까지 가는 길이가 같은 거고, 외심이 변을 수직 이등분했더니 꼭지점까지 가는 길이가 같다 해서 내심과 외심 정확하게 구분해서 비교해 주시고, DGH의 둘레는 이거 플러스 이거다. 역시 아까 얘기했죠? 빙고. 자, 이제 프린트 바꿔서 T082214의 5번 문제 같이 보도록 할게요. 5번은 뭐냐면 1에서부터 9까지의 번호가 다 쓰여져 있는 9개의 구슬이 있어요. 그래서 그 9개의 구슬을
순서대로 번호가 쓰여져 있는 순서대로 주머니에 넣으려고 하는데 한 개씩 집어넣거나 또는 두 개까지, 한 번에 두 개까지 넣을 수 있는데 이렇게 순서대로 개를 넣었을 때 주머니에 모두 다 넣을 수 있는 방법의 수가 몇 가지인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문제 해석되셨어요? 1부터 9까지 번호가 쓰여있는 구슬 9개가 있는데 그걸 주머니 안에 집어넣는데 한 방에 이렇게 우르르 쓸어서 넣는 게 아니라 하나씩 번호 순서대로 집어넣거나 아니면 하나, 둘, 하나 이런 식으로 집어넣는데 번호 순서대로 얘를 다 집어넣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집어넣을 때는 한 개씩 또는 두 개씩까지만 골라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결코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만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는 문제라서 이럴 때에는 정확하게 사건을 분류해가지고 풀어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하나 또는 두 개씩이라고 했으니까 맨 처음에는 전부 하나씩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집어넣을 건데 그거를 여기다 정리를 할 때에는 하나씩 집어넣는 거니까 선생님이 계속 1, 1, 1, 1 한 개의 의미로 해서 1, 1, 1, 1로 쓰도록 할게요. 자, 헷갈리지 않도록. 자, 1, 2, 3, 4, 5, 6, 7, 8, 9 이렇게 전부 다 하나씩 집어넣는 방법은 총 몇 가지겠어요? 한 가지죠. 자, 이렇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한 번은 두 개를 집어넣고 나머지는 또 하나씩. 자, 이렇게 집어넣는 거면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렇게 해서 구슬을 다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요 경우는 몇 가지일까? 재빨리 봤더니 처음에 두 개를 집어넣을 수 있고 또는 두 번째에 두 개를 집어넣을 수 있으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중에서 이 두 개를 집어넣는 위치가 어디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모두 8가지 들어갈 수 있겠죠? 이 경우에도 들어갈 수 있고 저기에도 들어갈 수 있고 이렇게 순서대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자, 이렇게 찾다 보면 다음부터는 조금씩 더 빨라지겠죠? 자, 그 다음에는 두 개씩 집어넣는 거를 2번 하면 둘,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렇게 되겠고 그러면 여기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번에 이거를 하는데 7번 중에서 2의 위치를 2번 뽑는 거죠. 7개 중에서 2개를 뽑아서 2개씩 넣어주는 거니까 7개 중에서 2개를 뽑는 대표 2명을 뽑는 그 내용이 지금 적용이 되네요. 그러면 7개 중에서 대표 2명을 뽑는 건 7 곱하기 6 나누기 2 이렇게 되는 거니까 21가지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여기까지 천천히 더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둘, 넷,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총 6개 중에서 3개를 뽑아서 2의 위치를 바꿔서 넣어줄 수 있으니까 6개 중에서 3개를 뽑는 거는 6 곱하기 5 곱하기 4를 3 곱하기 2 곱하기 1 대표 3명 뽑는 걸로 나눠주는 거니까 20가지 이렇게 되겠고요. 자, 거의 다 왔네요. 그러면 2, 4, 6, 8, 9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여기는 몇 가지겠어요? 전체 5번을 이렇게 나누어서 넣어주면 되는데 2의 위치를 찾을 수도 있고 1의 위치를 반대로 해주는 게 더 빠를 수 있다 그랬죠? 그러면 5개 중에서 1의 위치를 찾아내주는 거니까 몇 가지? 총 5가지. 이렇게 해서 전부 다 하나씩을 넣어주거나 또는 한 번은 2개를 넣어주거나 2번 2개를 넣어주거나 이런 식으로 다 분류를 해주면 전부 다 계속 2개씩을 넣을 수는 없죠. 전체 개수가 홀수개니까.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는 여기 나와 있는 거를 모두 다 더해서 슈슈숑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7번 문제를 봤더니 점 P가 꼭지점 A를 출발해서 여기 지금 사각뿔 오면체가 나와 있는데 꼭지점 A를 출발해서 1초마다 한 번씩 이웃하는 꼭지점으로 이동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동할 수 있는 확률은 각각의 점으로 이동할 수 있는 확률은 다 똑같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랬을 때 3초 후에 A에서 출발한 점 P가 B라는 점에 있을 확률을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역시 만만치 않은 시간도 걸리고 어렵기도 한
그런 문제입니다. 아까 이런 거 정신을 바짝 차리고 선생님이 어떻게 이걸 분류해서 하는지 잘 봐뒀다가 이런 유사한 문제가 나왔거나 이렇게 시간이 걸리는 문제가 있을 때 차분하게 당황하지 말고 해서 이런 문제 꼭 맞기를 바라고요. 자, 첫 번째. A에서 출발을 해서 3초 후에, 그러니까 3번을 움직여서 다시 B라는 점에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선생님이 먼저 보여주면 A에서 1초, 2초, 3초 이렇게 해서 3초 후에 여튼 B에 있게 되는 확률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A라는 점에서 일단 맨 처음에 있는 꼭지점 A에서 출발을 하는 거니까 1초 후에 점 P가 갈 수 있는 점은 B, C, D, E 중에 한 점으로 갈 수 있죠. 그렇게 해서 4분의 1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요, 여러분. 찬찬히. 자, 1초에서 A에서 시작을 하는 거니까 맨 처음 A는 쓰지 않을게요. 3번을 움직여서 다시 B로 오는 거니까 맨 처음에 B로. 자, A에서 B로 갔다가 다시 B에서 A로 올라갔다가 3초째 다시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면 3초 후에 1초, 2초, 3초 후에 B라는 점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처음에 B에 갔다가 A로 가는 게 아니라 E라는 점으로 갔다가 3초 후에 다시 B. 그러면 B에서 C라는 점으로 갔다가 다시 B. 이렇게 될 수 있겠어요. 자, B를 지나서 갑니다. 그 다음에 처음에 B를 지나지 않고 C라는 점을 지났어요. 그러면 C라는 점으로 내려가면 3초 후에 다시 B로 가야 되니까 여기에서 1초, 2초 그렇게 되면 일로 갈 수가 없죠. 이렇게 건너갈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는 C로 내려가면 2초째 다시 A로 올라갔다가 다시 B로 내려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나마 땡큐. 자, 그 다음에 D 갈게요. D. D라는 점을 봤더니 자, D로 내려갔다가 A로 다시 올라가서 B에 도착. 자, D로 내려갔다가 E로 가서 B에 도착. 자, D에 내려갔다가 C를 지나서 B에 도착.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아, 알겠어. 이제 마지막. E라는 점으로 내려갔다가 역시 다시 A로 올라갔다가 B로 오는 거 하나밖에 없네요. 자, 이렇게 되세요. 일단 사건이 모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인가요? 자, 이렇게 해서 얘네를 다 만들어냈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확률을 구해주면 됩니다. 각각 이동할 수 있는 확률이 똑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처음 B에 도착할 수 있는 확률은 A에서 갈 수 있는 건 4점 중에 내가 B를 선택해서 가겠다는 거니까 4분의 1. 그럼 여기에서 다시 위 A로 올라가는 자, A에 있을 때 아래로 내려갈 수 있는 가능성은 4가지고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빨리 가도록 할게요. 아래쪽에 있을 때 선택할 수 있는 점은 이웃하는 점은 3개씩이죠. 그러면 아래로 내려왔다가 다시 위로 가거나 아래로 내려왔다가 옆으로 가는 거. 아래에서 이동하는 경우는 3분의 1, 위에서 이동하는 경우는 4분의 1 이렇게 해가지고 빨리 해주면 되겠죠. 그럼 다시 올라가는 거 3분의 1, A에서 이동하니까 4분의 1 이렇게 되겠고 그럼 여기는 4분의 1, 그 다음에 여기 3분의 1, 아래에서 이동하는 거니까 3분의 1, 얘도 아래에서 이동하는 거니까 3분의 1 이렇게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내려가는 거, 위에서 내려가는 거니까 4분의 1, 위에서 내려가기 때문에 이 앞에 있는 거 무조건 4분의 1이겠군요. 그 다음에 아래에서 올라가는 거니까 3분의 1, 4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내려가는 거 4분의 1, 다시 위로 올라가는 거 3분의 1, 또 내려가는 거 4분의 1 이렇게 되겠고 얘네는 자 내려가는 거 4분의 1, 그 다음에 3분의 1, 그리고 역시 아래에서 움직이니까 또 3분의 1인데 얘네 둘은 똑같이 아래에서 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곱하기 2 이렇게 되겠고 마지막 자 아래로 내려갔다가 위로 올라갑니다. 다시 내려옵니다. 4분의 1 이렇게 해서 4분의 1, 3분의 1, 4분의 1 되는 게 총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되고 있고 4분의 1, 3분의 1, 3분의 1 곱하기 2 되는 거 2가지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을 슝 해줬더니 얘네가 모두 36분의 7 나오게 됩니다. 자, 이제 8번 문제를 봤더니 8번 문제는 8장의 카드가 있는데 8장의 카드에 앞면에는 이렇게 1, 2, 3, 4, 5, 6, 7, 8 번호가 쓰여져 있고요. 뒷면을 봤더니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재에 있는 그림하고는 조금 달라요. 선생님이 그림 실력이 좀 워낙에 뛰어나지 못하다 보니 선생님이 그냥 임의대로 그림을 이렇게 하지만 문제의 뜻에는 훼손되지 않도록
그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염려 안 하셔도 되겠고, 그림 틀린데 이런 거 가지고는 생각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8장의 카드가 있는데 뒷면은 보지 않은 채 앞면에 쓰여 있는 번호만, 자 여기는 이렇게 안 보인다는 얘기예요. 안 보이고 앞면에 쓰여 있는 이 번호를 보고서 카드를 2장을 골랐을 때 그것의 뒷면을 확인했더니 그림이 서로 같은 것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확률을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면 일단은 여기 지금 이 8개 중에서 내가 몇 개를 뽑는, 2장의 카드를 뽑는다는 거죠. 그러면 8개 중에 2개를 뽑는 거구나. 뽑는 거는 반장, 부반장처럼 순서에 관계 있는 뽑기인지 대표 2명인 것처럼 순서에 관계 없는 뽑기인지 구분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그냥 2장을 뽑아서 돌려서 뒷면을 확인하겠다는 거니까 순서는 관계가 없어요. 그러면 8개 중에서 8명 중에서 2명의 대표를 뽑는 것과 같은 방법, 8 곱하기 7을 2로 나누어 주는 거. 이게 바로 전체가 되겠죠. 자, 그러면 전체는 28가지가 되겠고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확률은 전체 28가지 중에 같은 그림이 나오는 경우의 수를 찾아야 되는 거죠. 같은 그림은 여기 지금 모두 몇 가지가 있어요. 8장 중에 같은 그림이 2장씩 4가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 이렇게 삼각형 모양인 거 2개가 나올 수 있다. 또는 별 모양인 거 2개가 나올 수 있다. 또는 이렇게 원뿔 모양인 거 2개가 나올 수 있다. 이런 식으로 4가지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림이 4가지 종류가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간단하네요. 28분의 4여서 확률은 7분의 1이구나. 이렇게 되는데 이 문제는 학생들이 해석을 못해서 어려워하는 문제라서 같이 풀어줬어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안 보고 앞면에 있는 카드만 보고 번호만 보고 뽑았을 때 서로 같은 그림이 나온다는 거는 4가지 이렇게 간단하게 끝. 자, 이제 다음 17번 문제를 봤더니 직각삼각형 ABC에 크기가 같은 2개 원이 이렇게 접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이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이 내심을 공부할 때 내접원의 반지름을 이용해서 삼각형의 넓이를 구했어요. 내접원의 반지름을 이용해서 내접원의 중심을 이용해서 삼각형을 3개로 나누어서 넓이를 구할 수 있었던 것처럼 여기도 지금 원이 내접하고 있는 경우에 삼각형의 넓이를 나누어서 지금 반지름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런 문제가 나오거나 뭐 원의 반지름을 물어볼 때에는 삼각형 넓이하고 연결되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그것도 삼각형을 쪼개가지고 한 방에 하는 게 아니라. 왜냐면 사실 이 삼각형의 넓이는 6 곱하기 8의 2분의 1인 24제곱센티미터다. 24다. 금방 나오는데 그거를 굳이 이 반지름을 이용해서 쪼개서 표현을 해줄 수도 있어요. 반지름의 지금 원의 중심을 이용해서 여기를 이렇게 쪼개줍니다. 자, 이렇게 쪼개주면 여기 지금 전체 삼각형 A, B, C를 이렇게 4부분으로 나누어줄 수 있겠네요. 삼각형으로만 나누어지는 것도 아니고 사다리꼴까지 들어가서 이렇게 4개로 나누어서 전체 넓이를 표현할 수 있어서 이 문제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자, 삼각형 A, B, C의 넓이는 이 원의 반지름, 구하려고 하는 원의 반지름을 R이라고 하고 표현을 하면 이 넓이는 금방 나오죠. 2분의 1, 8 곱하기 R 이렇게 할 수 있고 이쪽에 있는 것도 금방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얘는 3R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아래쪽에 나오고 있는 이 사다리꼴의 넓이, 자,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봤더니 반지름 접하고 있기 때문에 2R과 같고 2R 플러스 10. 높이는 뭐와 같죠? 높이는 R과 같죠? 그래서 차근차근 나누어서 얘네를 다 표현을 해주면 되겠어요. 2분의 1까지 같이 해줘야 되니까 그거 약분의 선생님 그냥 갈게요. 2R 플러스 10 곱하기 R의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얘는 자, 아랫변 더하기 윗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이렇게 해서 표현을 해줄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요 부분의 넓이를 어떻게 표현할까? 밑변은 2R이다 나왔고 높이가 문제죠. 자, 요게 뭐지? 요걸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난관에 부딪힙니다. 그러면 요거는 넓이를 우리가 삼각형을 간단하게 얼른 따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주면 되겠어요. 얘가 6이고 8이고 얘가 10일 때 지금 이 길이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전체 넓이 6 곱하기 8, 10 곱하기 h 2분의 1 해서 해주면 되는 거니까 h는 지금 10분의 48, 5분의 24의 값과 같아지는 거예요. h의 값이 전체 높이가 이 직각삼각형에서 A에서 여기에 수선을 내렸을 때 전체 높이가 5분의 24가 되는구나. 거기에서 누구를? 요만큼 R을 빼주면 바로 이 삼각형에 해당하는 이 부분에 해당하는 삼각형의 높이를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밑변 2R 곱하기 높이 5분의 24에서 R을 빼주고 2분의 1까지 해주니까 얘는 여기에서 여기 2분의 1 똑같이 나눠주니까 그냥 R로 표현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R 곱하기 5분의 24 마이너스 R과 같다. 이렇게 해서 넓이를 잘 나눠가지고 표현을 해주면 돼요. 얘네들은 어렵지 않고 요 사다리꼴까지도 어렵지 않은데 요 부분, 이 삼각형에 해당하는 넓이를 구해내기 위해서 이 높이가 전체 높이에서 요 R만큼을 빼는 것과 같다라는 전체 높이를 정확하게 구해내면 이 문제는 끝납니다. 그러면 자, 계산도 한번 해주도록 할게요. 이거 학생들이 좀 계산해서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있어서 계산했더니 7R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 계산을 해주면 R 제곱 5R이 돼서 제곱이 들어가니까 학생들이 마구마구 당황을 하면서 틀린 게 아닌가라고 걱정을 하는데 진행을 시켜보다 보면 이런 경우에 제곱이 나와 있는 경우엔 계산을 하다 보면 또 얘가 없어져 줍니다. 자,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R 제곱이 되면서 결국은 얘가 지금 R 제곱과 마이너스 R 제곱이 없어지잖아요. 자, 이렇게 되고 전체 삼각형의 넓이는 아까 얼마나 그랬어요? 24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요거만 그대로 계산을 해주면 되는 거니까 반지름은 7분의 10이다. 이렇게 돼서 여러분은 여기 반지름을 뭐 6, 8, 10으로 하지 않고 뭐 3, 4, 5로 한다던가 5, 12, 13으로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유형의 문제들 연습도 한번 해보는 것도 좋겠죠. 자, 이제 T84 프린트에서 22번을 이제 마지막으로 할 거예요. 그림은 지금 뭐냐면 삼각형 ABC에서 AB의 길이와 AC의 길이가 같다라고 나와 있어요. 지금 AB하고 AC의 길이가 전혀 같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그림을 줬습니다. 왜냐하면 그림을 너무 정확하게 그려주면 학생들이 대충 눈으로 이거를 찍을 수가 있어요. 찍신의 도움을 받으셔가지고 찍을 수가 있어서 학교에서 그림을 그냥 이렇게 그려줬어요. 그리고 조건에 맞춰서 너네가 문제를 풀어라 라는 걸 지금 요구하고 있네요. 그러면 AB하고 AC의 길이가 같다라는 조건 염두에 두시고 각 ABD와 각 CBD가 같다 그랬을 때 BD의 길이를 줬어요. 그리고 CE의 길이, 자 CE의 길이, 요 길이를 물어보고 있는데 그러면 느낌상 이 길이를 물어봤으니까 왠지 얘랑 합동인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CE의 길이를 물었어요. 그러면 그 길이하고 관련된 합동인 삼각형을 찾아서 문제를 접근하는 거라고 했고요. 이 그림은 사실은 위치는 조금 다르지만 앞쪽에 다른 종류의 프린트에서 전 시간에 한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거기서는 그림을 굉장히 정확하게 일부러 그려줬고요. 근데 그 그림도 실제로는 그렇게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문제는 선생님이 그냥 한번 그려봤어요. 이미 한번 거기서 했으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조건을 AB의 길이와 AC의 길이가 같다라고 얘기를 했고 각 ABD와 각 CBD가 같다 그랬어요. 각 ABD, 이 각과 각 CBD의 크기가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꼭 찾아내야 될 중요한 특징이 뭐가 있냐면 B라는 각을 2등분을 해서 요거를 두두두두두 갔더니 대변이 수직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아하, 그렇다면 삼각형 FBC라는 큰 삼각형은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얘기예요. B라는 각을 어느 한 각을 2등분했더니 대변이 수직으로 떨어지면 BF와 BC의 길이가 똑같은 이등변 삼각형, B가 꼭지각이 되는 이등변 삼각형이다라는 거를 꼭 여러분이 캐치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BF하고 BE의 길이가 똑같다. 이등변 삼각형이다. 자, 그거는 알았고요. 그러면 이제 합동인 삼각형을 찾아내는 게 관건이죠. 그러면 자, 이 각의 크기를 우리가 이렇게 했고 그러면 얘를 X라고 자, 이렇게 표현을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그러면 여기 지금 막꼭지각이니까 여기도 X가 되고 있는 거고 그러면 자, 여기에서 지금 보면은 요 길이가 BD의 길이가 나와 있으니까 이 삼각형하고 누가 합동이 되는지
직각삼각형, 요 조그만 게 합동이 되는지 아니면 여기가 또 직각이 되는 거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큰 삼각형이 합동이 되는 건지 그거를 찾아내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면 동그라미 X 나왔는데 여기에서 지금 이 각이 X가 되고 있고 그러면은 X하고 동그라미를 더해서 90도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여기가 지금 X가 되고 있으면 여기가 직각이니까 요 각이 뭐가 되냐면 여기가 지금 동그라미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하 알겠죠, 여러분? 보이시죠? 자, 여기 직각 그리고 변 AB 요각 동그라미 그리고 삼각형 FAC에서 요 변이 지금 아까 조건에서 같다라고 얘기를 했고 직각 그리고 여기 동그라미가 같아져서 삼각형 ABD와 우리 예상과 달리 조그만 거 아니고 큰 거. 자, ABD와 삼각형 ACF가 ASA로 합동이 되고 있어요. 직각삼각형인데 RH 조건이 아니라 ASA로 합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FC의 길이와 BD의 길이가 대응변으로 똑같아서 20cm 이렇게 되고 있죠.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누구? 이 C의 길이를 물었는데 얘가 이등변 삼각형의 꼭지각의 이등분선은 밑변을 어떻게 한다? 수직 이등분을 한다. 그래서 이 C의 길이는 10cm. 자, 이제 T062214에서 4번 문제를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X집합에서 Y집합으로의 함수 F가 있을 때 그 중에서 F1은 A가 되는 경우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함수의 개수와 그리고 확률하고 연결시켜서 나오는 문제, 연립방정식과 확률 또는 뭐 부분집합의 개수와 확률 이렇게 연결시켜서 기본적으로 1학년 때 2학년 1학기까지 여러분이 배웠던 내용들을 연결시켜가지고 확률이나 경우의 수로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들 반드시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고 그러면 여기에서는 확률을 물어본 건 아니고 그러니까 전체 함수의 개수를 구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고 자, 요거 나온 거니까 일단 전체 함수의 개수, 1대1 대응의 개수, 그리고 F1은 A가 되는 경우의 개수까지 한번 같이 확인하고 문제를 해결하도록 합시다. 자, 함수의 개수, 함수라는 건 X집합, 각 X집합 한 개의 Y집합이 한 개씩만 대응할 때 우리는 그 대응을 X에서 Y로의 함수라고 하는 거죠. X 각 원소에 Y가 한 개씩만 대응할 때 그러면 1이 대응할 수 있는 경우는 A 또는 B 또는 C 세 가지. 2가 대응할 수 있는 경우 역시 A 또는 B 또는 C 똑같은 원소에 대응해도 함수는 되는 거니까 그래서 3 곱하기 3 곱하기 3 해서 27. 자, 이런 게 이해가 안 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1대1 대응의 개수는 X 각 원소에 Y가 한 개씩만 대응하고 Y에 대응하는 X값도 한 개씩 밖에 없을 때, 자, 그때 우리가 서로 한 개씩 1대1로 대응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1이 대응할 수 있는 건 A 또는 B 또는 C. 그랬을 때 2가 대응할 수 있는 건 1이 대응한 걸 제외한 나머지 2개 중에서 고를 수 있는 거니까 3 곱하기 2 곱하기 1 해서 6개. 그런데 그렇다면 문제에서 나온 이 F1은 A라는 건 무슨 얘기인가요? 1의 함수값은 A가 된다라는 거죠. 1은 A로 대응을 했다라는 거예요. 함수 전체 27개 중에서 1이 A로 대응하는 경우가 몇 가지겠니? 라는 거니까 F1이 A가 되는 개수는 1은 A로 대응하는 거니까 한 가지밖에 없는 거죠. 그랬을 때 2가 대응할 수 있는 건 A 또는 B 또는 C. 1이 A로 대응했다고 A는 못 가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럴 이유가 전혀 없어요. 1이 A로 대응했을 때 2는 A 또는 B 또는 C 중에 하나 고를 수 있고 그리고 3 역시 마찬가지로 A 또는 B 또는 C 하나 고를 수 있으니까 세 가지 해서 9가지. 자, 이제 15번을 봤더니 15번은 뭐냐면 2, 4, 4, 6, 6, 6 이렇게 숫자가 쓰여져 있는 6장의 카드가 있어요. 이 6장의 카드로 4자리 정수를 만들려고 한다. 그러니까 6개를 다 사용을 하는 게 아니라 4개를 사용을 해서 4자리 정수를 만들려고 할 때 전부 몇 가지 경우가 나오겠니? 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먼저 6장의 카드가 있는데 4개만 고르겠다라고 했으니까 4개를 먼저 어떻게 고를까 정확하게 골라내고
그러고 나서 그것을 네 자리 정수로 다시 한번 계산을 해주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것도 역시 잘 분류해서 하는 거죠. 확률은 이렇게 분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이런 거 분류할 때 2, 4, 6, 6 뭐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차근차근 작은 거의 순서, 작은 숫자부터 차근차근 만들어 줍니다. 2, 4, 4, 6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2, 4, 하나, 6, 둘 이렇게 해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2 하나에 6, 6, 6 이렇게 2가 들어가는 경우를 먼저 다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4가 들어가는 경우 4, 4, 6, 6 이렇게 그러면 앞에 2가 들어가는 걸 이미 다 했기 때문에 4를 하면서 다시 앞에 걸 되돌아갈 이유가 없이 빠뜨리지 않고 찾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4, 6, 6, 6 이렇게 해주면 끝나게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4 했고 6 들어가는 거 666 하고 뒤에 숫자 또 있는 거 없으니까 앞에 건 되돌아볼 필요 없다 그랬고요. 그러면 자 이제 뽑는 건 다 했는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네 자리 정수를 만들어줘야 돼요. 얘가 숫자가 모두 다르다면 네 자리 정수는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인데 숫자가 4 똑같은 게 있죠. 자, 이 경우는 4가 자리를 바꿔도 2446 얘네가 자리를 바꿔도 2446 똑같은 숫자가 되는 거죠. 두 개가 같은 것이 있을 때 나열하는 경우 우리가 했어요. 그러면 그걸 전체에서 같은 게 두 개 있을 때는 2 곱하기 1로 나눠주고 같은 것이 3개 있을 때는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나누어서 그만큼 같은 경우가 생기니까 그렇게 해서 얘네를 해주면 된다 그랬죠? 그러면 얘는 2 곱하기 1로 나눠주면 되는 거니까 2, 4, 4, 6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네 자리 정수는 총 12가지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 첫 번째 걸 정확하게 해석했으면 두 번째 것부터 이제 쪼르륵 나오게 되는 거죠. 2, 4, 6, 6 역시 같은 거 두 개 있으니까 12가지. 자, 여기는 2, 6, 6, 6 이렇게 되니까 식을 한 번 더 써줄게요.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인데 똑같은 게 3개 있을 땐 절대로 3으로 나누면 안 되고 3 곱하기 2 곱하기 1 얘네 3개를 가지고 서로 다른 숫자일 때 나열할 수 있는 게 3, 2, 1이었죠. 자, 그 정도는 헷갈리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래서 4가지 이렇게 되겠고 여기는 4, 4, 6, 6 이렇게 되는 거니까 4, 3, 2, 1을 똑같은 게 두 개 있으면 어떻게 해요? 2 곱하기 1 또 한 번 2 곱하기 1 이렇게 나눠주면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얘는 몇 가지 나오나요? 6가지 나오나요? 자, 4, 6, 6, 6 아까 몇 개였냐면 4개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먼저 내가 지금 네 자리 정수를 만들 거기 때문에 이 6장의 카드 중에서 4장의 카드를 어떻게 뽑을 것인지 정확하게 뽑은 후에 아무것도 빠뜨리지 말고 뽑고 나서 만들 수 있는 네 자리 정수의 개수 찾아주면 됩니다. 자, 이제 프린트 바꿨어요. T072214라는 프린트 하나만 더 해보도록 합시다. 6번 문제 봤더니 두 개의 삼각형이 만나서 생기는 교점들 중에서 여기 지금 요런 점은 빼고요. 여기 나와 있는 이 꼭지점 빼고 나머지 것들 이렇게 일직선으로 만나게 되는 이 점들을 연결시켰을 때 이 점들 8개만 가지고 생각을 해라 라는 겁니다. 전체 지금 요건 생각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8개의 점들 중에서 만들 수 있는 사각형의 개수를 물어보고 있어요. 그랬더니 자, 8개 중에서 사각형을 만들 수 있는 거는 8개 중에 4개의 점을 뽑는 건가? 그건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이 문제 어디선가 한 거 같죠? 다들 기억하시죠? 이걸 또 설마 이렇게 줬다고 여러분 기억 못 하시는 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서 했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해갖고 삼각형 개수, 사각형 개수 찾을 때 했습니다. 그래서 빼는 방법보다는 가능한 걸 가지고 찾아서 분류해서 해주는 게 좋다 그랬어요. 이것도 결국은 똑같죠. 여기 지금 4개의 점이 있고 그리고 여기에 또 이렇게 4개의 점이 있는데 이 중에서 지금 사각형을 만들 수 있을 거면 빼지 말고 위에 있는 거에서 점을 한 개도 뽑지 않고 아래에 있는 거에서 4개 하면 당연 사각형 안 됩니다. 되는 경우만 재빨리. 위에서 하나 뽑고 아래에서 3개 뽑아도 삼각형밖에 되지 않죠. 그러면 결국은 위에 있는 이 점 4개 중에서 2개를 뽑고 아래에 있는 이 점 4개 중에서 2개를 뽑아서 그때만 사각형이 되는 건데요. 그럼 끝났잖아요.
이렇게 간단할 수가 문제만 정확하게 분석해낼 수 있으면 아주 쉽죠. 차라리 이런 게 쉽잖아요. 아까처럼 다 조건 나눠가지고 직접 다 해갖고 찾는 것보다는 이런 거는 훨씬 이제 쉬운 애교 문제가 되겠죠. 4개의 점 중에서 2개를 뽑습니다. 4 곱하기 3 나누기 2니까 6가지. 역시 여기도 6가지. 그러면 여기서 2개를 뽑거나 여기서 2개를 뽑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2개를 뽑고 여기에서도 2개를 뽑는다. 뽑고로 연결되니까 곱의 법칙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자, 이제 7번 문제를 봤더니 정사각형 ABCD 모양의 땅이 있다. 그리고 자, 꼭지점에서 출발을 해서 A라는 꼭지점에서 출발을 해서 꼭지점 부분에서는 방향 전환이 가능하다. 방향을 바꿀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 이 땅을 지금 산책을 하는데 한 변을 산책하는데 10분이 걸린다. 그러면 40분 동안 A에서 출발을 해서 40분 후에 C라는 점에 도착하는 경우의 수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긴 지금 문제만 나와 있고 그림이 없기 때문에 상황에 맞는 그림을 그려주면 되겠는데 이건 그래도 그닥 어렵지 않은 정사각형 ABCD 모양의 땅이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여기서 지금 그림을 그릴 때는 보통 우리가 여기 A라는 점에서 시작해서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정리를 해주죠. 그래서 A, B, C, D 이렇게 해주면 되겠고 보통 우리가 하던 대로 하면 됩니다. 이것을 A, B, C, D 시계 방향으로 해도 관계는 없지만 경우의 수가 변하지는 않지만 보통 우리가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정리를 해주니까 여러분들도 거기 맞춰가지고 해주면 되겠고 그럼 무슨 얘기냐면 A라는 점에서 출발을 해서 10분에 내가 B까지 가는데 10분이 걸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C까지 가는데 20분이 걸리겠는데 40분 후에 C에 도착한다고 했으니까 왔던 길을 다시 돌아가서 C에 오게 되면 40분이 되는 거죠. 그러면 뭐 어떻게 하던 간에 반드시 갔던 길을 다시 돌아와서 C라는 점에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아까 했던 것처럼 어디서 했나요? 이런 거. 3초 후에 B라는 꼭지점에 다시 도착하는 요 오면체였었나요? 그거하고 비슷한데 그거보단 조금 더 쉽네요. 그러면 자 A에서 일단 10분 후에 B로 먼저 가는 경우를 해보도록 할게요. 도착 지점은 C입니다. 자, 도착 지점은 C라는 거 잊지 마시고 그러면 A에서 출발을 하니까 B까지 가는데 10분 그리고 다시 A로 돌아왔다가 B로 가서 C 그러면 10분, 20분, 30분, 40분 이렇게 도착할 수 있어요. 그러면 자 B로 갔다가 A로 돌아가서 이번엔 D를 지나서 C로 이렇게 돌아갈 수도 있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B로 갔다가 A로 가는 건 다 했으니까 이제는 C로 이렇게 순서할 때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B로 내려갔다가 다시 A로 돌아가서 하는 방법 B로 내려갔다가 이제 A로 돌아가는 거 다 했으니까 C로 가는 방법 이렇게 해보면 빠뜨리지 않고 할 수 있어요. 그럼 다시 B로 돌아갔다가 C로 올 수 있겠고 B에서 C로 갔다가 D를 갔다가 C로 이렇게 올 수 있겠어요. 그러면 다 했네요. 이제 나머지 B를 지나서 40분 후에 C에 도착할 수 있는 경우는 4가지입니다. 그러면 얘는 고맙게도 B로 가는 경우랑 D로 가는 경우랑 똑같겠죠. D로 갔다가 A로 가서 가는 거, D로 갔다가 B로 가서 가는 거 굳이 해보지 않아도 같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4가지니까 총 40분 후에 C라는 지점에 도착할 수 있는 경우는 8가지. 자, 이제 오늘 티체 214 프린트에서 15번 문제를 마지막으로 마치도록 할게요. 자, 15번 문제 뭔가 먼저 확인했더니 지금 D2의 길이와 DF의 길이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에 정삼각형 ABC가 내접해 있는 ABC가 들어있을 때 Y를 X와 G를 이용해서 나타내라. X, Y, G의 크기를 지금 이렇게 나타냈고요. Y를 X와 G를 이용해서 나타내라 그랬어요. 그러면 자, 이 문제를 풀 때는 Y를 X와 G를 이용해서 나타내는 거니까 어떻게든 학생들이 답은 찾아냅니다. 그런데 그 답을 빠른 시간 안에 찾아내는 학생 그리고 막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돌고 돌아서 목적지에 도착하는 학생 이렇게 지금 크게 2가지로 나누어져요. 답은 대부분 찾아요. 충분한 시간이 주어진다면. 그런데 시험 볼 때 어떻다 그랬어요?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 그랬죠? 빠른 길로 빨리 그 문제를 풀어낼 수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서는요 삼각형의 한 외곽의 크기를 이용해서 접근을 해보도록 할 거고요. 삼각형 DEF가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이 각을 A 그리고 이 각도 똑같이 A로 표현해 줄 수 있겠고 어떻게 외곽을 이용할 거냐면 BEC라는 삼각형에서 외곽 그리고 여기 ACF라는 삼각형에서 외곽을 이용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자 BEC라는 삼각형에서 외곽은 누가 되냐면 어느 쪽 외곽을 이용할 거냐면 이쪽 외곽을 이용하려고요. 그러면 x 플러스 정삼각형이니까 60도는 a 플러스 y와 같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쪽 삼각형 ACF에서는 어느 쪽 외곽을 이용할 거냐면 역시 이쪽 외곽을 이용해 보도록 할 거예요. 그러면 똑같이 y 플러스 60은 a 플러스 g가 되네요. 자, 이렇게 했고 그러면 자 x하고 y하고 g를 이용해서 표현하는 거고 a는 내가 만들어낸 문자이기 때문에 답을 쓸 때 이 a라는 문자가 들어가면 절대로 안 되는 거 아시죠 여러분? 그러면 a라는 문자만 없애주면 되겠고 두 개의 식을 어떻게 하면 a라는 문자가 간단하게 소거가 되나 봤더니 빼주면 되네요. 자, 빼주면 x-y는 슈숑 y-g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죠. 그러면 자, 이 y는 얘를 이쪽으로 이항하고 얘를 이쪽으로 이항하는 걸로 해서 바로 쓰도록 할게요. 이 y는 x 플러스 g니까 y의 값은 2분의 x 플러스 g, y를 x와 g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면 되겠고 이렇게 외곽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경우의 확률과 도형을 많이 풀었는데 도형에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보다는 확률에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 확률 문제에서 당황하지 마시고 조건을 잘 분류해서 시간을 관리를 잘 하고 여러분들 모두 중간고사 시험 잘 보시기 바랍니다.